깊은 울림을 줄 영화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특히 배우들의 연기가 정말 돋보였던 것 같아요. 깊고 섬세한 연기를 보여준 손예진 씨를 비롯해서 부드러운 카리스마 박해일 씨, 또 유머와 진중함을 자유롭게 오간 정상훈 씨까지 배우들에게 꼭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것 같은 영화인데요. 제가 긴 말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덕혜옹주의 주역인 배우와 감독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준호 감독님, 손예진 씨, 박해일 씨, 정상훈 씨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감독님 먼저 여기 계신 관객분들과 생중계를 통해 보고 계신 전국의 관객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덕혜옹주를 감독한 허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생중계 또 다른 극장에 있는 전국의 관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어요? 목소리가 좀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예진입니다. 이렇게 개봉 전에 극장이 가득 차서 개봉했을 때도 이렇게 가득 차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굉장한 역할을 연기했던 배우 박해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실황 생중계라고 들었는데요. 저도 이런 거 첫 경험인데 짧게나마 좋은 자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상훈입니다. 네, 정말 이게 전국에 방송이 된다니까 참 기분 좋네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참 그게 제일 저희는 궁금합니다. 예. 그리고 슬퍼요. 울었어요. 네, 저희가 예상한 대로 이렇게 쏟아지니까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어디 아프신지요? 괜찮으시죠? 저희 준비 많이 했습니다. 얼굴을 이렇게 앞에서 보니까 다들 정말 재밌게 보시고 아직까지 이제 먹먹하시죠, 조금? 그쵸? 네. 자꾸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이거 라이브예요.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소통하고. 여기 압구정에 계신 관객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요. 예, 여러분들의 반응에 따라서. 네, 감사합니다. 분위기 쭉 한번 몰아갈게요. 예. 정신 바짝 차리세요. 네, 배우분들, 감독님 말씀하신 게 다 관객분들의 반응이 어떤지 정말 궁금해 하셨는데요. 얘기를 나눈 뒤에 관객분들에게 직접 질문을 받아보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요. 그때 영화에 대한 소감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감독님께 질문 드릴게요. 4년 만에 신작인데다가 굉장히 오랫동안 품으셨던 이야기예요. 거기에 또 손예진 씨와의 두 번째 만남인데 또다시 손예진 씨와 만나서 이 영화를 해야겠다라고 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설득하셨나요, 우리 예진아 씨를? 글쎄요, 어떻게 손예진 씨랑은 정말 거의 굉장히 오래전에 같이 영화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덕혜옹주를 준비하면서 손예진이랑 같이 작업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굉장히 여러분도 영화를 보셨지만은 덕혜옹주가 굉장히 능동적이거나 또 외향적인 성격은 아니지만 굉장히 어떤 큰 힘이, 연기에 힘이, 연기 힘이 필요한 어떤 그런 배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손예진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제 캐스팅 제안을 했고요. 저는 이제 선택받은 거죠. 항상 감독이 이제 배우를 선택하는 줄 알겠지만은
배우가 감독을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나리오를 이렇게 보내놓고 굉장히 두근두근 하시면서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손재진 씨는 이 덕혜옹주 시나리오 처음 보시고 어떠셨나요? 굉장히 쉽지는 않은 이야기였을 텐데요. 꽤 정말 오래전인 것 같아요. 그 감독님이 이 영화를 한다라는 얘기를 기사로 봤었고, 그리고도 몇 년이 흘렀고, 그러다가 대본을 받고도 들어가기까지도 정말 오래돼서 사실 첫 대본이랑 저희가 영화가 각색이 굉장히 많이 돼서 또 너무 다른 대본이 됐거든요. 처음에 받았던 걸 기억하면 지금 영화랑은 또 다른 느낌의 사실 영화였는데, 저는 별로 다른 데서도 얘기했지만 사실 별로 그 시나리오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 원작이 갖고 있는 것들이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감독님이 이 덕혜옹주라는 어떤 그 허준호 감독님이 덕혜옹주라는 거에 대한 뭔가 굉장히 묘한 느낌? 그러니까 이제까지 감독님이 했던 영화랑은 너무 다른 느낌의 어떤 역사적인 실화. 서준호 감독님이 이걸 어떻게 연출하실지 어떤 그 기대가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 예전에 같이 작업하면서 되게 너무 좋았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오케이였어요. 감독님께서 굉장히 행복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손예진 씨뿐만이 아니라 또 박해일 씨 같은 경우에도 장한이라는 인물도 사실 실제 인물의 영화적인 상상력을 더한 인물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는 못한데 이 장한 캐릭터에 대해서도 박해일 씨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이제 영화의 제목처럼 덕혜옹주라는 실제 인물에 대해서 그나마 좀 더 자료가 있고, 또 김장한 캐릭터는 실제 사료들은 고종 황제가 덕혜옹주와 어릴 적 그 정혼을 맺으려고 했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런 관계였다. 영화 속에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효재, 그 사도에 나왔던 그 어린 배우분이 포문을 열어주셨는데 굉장히 짧고 되게 매력적으로 연기를 해주신 것 같아서 고맙고요. 일단 그때 아버지의 이제 독립운동가의 그 뜻을 이어받아서 독립운동을 하려고 했던 그 얘기는 이제 영화적인 이야기고요. 김장한의 그 영화적 출발은 덕혜옹주와 약혼을 하려 했다라는 부분과 커서 성인이 되어가지고 이제 그 영친왕 덕혜옹주를 망명시키려고 했던 것들은 사실과 픽션을 좀 가미해서 만들었던 어떤 부분이 있고요. 아무튼 보신 바대로 굉장히 서사에 있는 나이대를 좀 확장시켜서 예진 씨가 좀 또 여러 배우분들과 재밌게 만든 기억이 있습니다. 예. 정상훈 씨 캐릭터 복동 역할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영화가 굉장히 깊고 묵직한 감정을 끌고 가는데 사이사이에 약간 관객들이 웃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특히 박해일 씨하고 호흡을 맞추시는 장면이 많았는데 박해일 씨 첫인상 어떠셨나요? 첫인상은 이거 나쁜 의미가 아니라요. 되게 좋았어요. 아직까지 기억나는데요. 저희 의상 피팅을 하는데 저만 살짝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갔어요. 갔더니 맥주집을 잡아가지고 피팅해서 한 잔 먹자고. 그래서 저를 편안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보다는 한참 선배님이고 형이지 않겠나 했더니 저보다 또 동생이에요. 그래서 정말 깍듯하게 그 뒤로 저한테 형님 그러는데 근데 되게 이제 형님이 되면 베풀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박해일 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사람이 좋은 게 먹은 걸 다 계산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까지 술값을 내본 적이 없습니다. 하여튼 이게 호흡이 그것만 봐도 호흡이 잘 맞지 않나요? 그래서 영화에서 많은 저한테 조언도 해주고, 그리고 앞에 좀 묵직한 씬에서 집중하게끔 도와주기도 하고,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작가에서 술 먹는 씬 있잖아요. 거기는 직접 본인이 술을 이렇게 사가지고 와가지고 직접 술을 먹자.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좀 약간 사심이 느껴지는데요, 박해 씨. 아니에요. 그치 혜일아. 얘기 좀 해줘. 예, 그렇습니다. 답답하다 진짜. 워낙 이제 준비할 때 단시간 내에 또 그런 영화 속의 관계이다 보니까 좀 빨리 또 형님과 좀 유기적으로 빨리 친해지고 또 영화 속으로 뛰어들어가 보고 싶어서 제가 술값을 계산한 건 맞고요. 촬영 현장에서도 또 이제 굉장히 추운 날에 사실 찍었거든요. 별로 추워 보이진 않는데 그게 좀 되게 화가 날 정도로 예. 추운 날 같이 고생하면서 정말 시간 될 때마다 식사하면서 가볍게 또 반주도 하면서 찍을 거 다음 찍을 거 뭐 찍었던 거 얘기하고 가끔 또 옹주님 행차하셔가지고 정말 저희가 같이. 절만 안 했지. 네. 정말 잘 계셨던 것 같아요. 나오시면 옹준님 오십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살다 내가 옹주님을 이렇게 많이 불러본 작품은 앞으로도 없을 거고 근데 아무튼 되게 여러모로 스텝 배우분들 조화가 되게 좋았던 현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들어봐도 이 배우분들과 감독님 호흡, 시너지 얼마나 좋았는지 충분히 예상이 되는데요. 저희가 영화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덕혜옹주의 장면을 담은 스틸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틸마다 각 키워드가 있거든요. 저희가 스틸 일단 보면서 이야기 시작할게요. 이 앞에 보시면 지금 스틸이 보이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가 울림이라는 키워드예요. 이 울림이라는 건 굉장히 좀 중의적인 의미인 것 같아요. 이 영화가 관객에게 주는 울림도 울림이지만 또 많이 울리거든요. 그렇게 정말 애절한 장면도 많고 안타까운 장면이 많아서 많이 울게 되는데 특히 입국 거부 장면 저도 정말 많이 울었었어요. 손예진 씨 때문에 많이 울었었는데 덕혜옹주의 그 삶을 살아내면서 순간순간 마음이 아프고 힘드셨을 부분들이 많으셨을 테지만 좀 찍으면서 가장 힘들었다 싶은 장면은 뭐가 있을까요? 정말 매신 그 실제 덕혜옹주의 삶이 너무 비극적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한 여자에게 이렇게까지 가혹할 수 있을까 상황이 주는 역사적인 것들 모든 것들에 있어서 그래서 그 감정적으로 담아내야 되고 오롯이 표현해야 된다라는 부담감과 참 그 감정이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 너무 많아요. 후반부 거의 한 주 그 입국 거부 장면도 마찬가지였고 이제 그 복순이랑 그 라미란 언니랑 같이 했던 복순이랑 정말 가족 같은 동무였는데 이제 가족 같은 존재가 떠나갔을 때도 좀 많이 찍으면서 힘들었고 또 그 장한과 우리 이제 같이 망명해서 어쨌든 배가 와서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바닷가에서 결국에는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순간들 그리고 마지막 입국을 드디어 고국 땅을 밟게 됐던 그 나이가 너무 많이 들은 세월이 흐른 후에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 너무 많이 얘기했죠 제가. 얼마나 힘드셨으면 지금 한 장면 한 장면이 다 아프셨다고 밤새서 합니다.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너무 많은 그런 신들, 아픔의 신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실례로 솔직히 뭐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그 스틸 속에 저 딸과 있는 장면 신을 제가 감독님한테 들었었는데 그 감정을 유지하려고 그 한 테이크를 찍으면 보통 이제 되게 추운 날이어서 난로에서 이렇게 좀 쉬었다가 다음 테이크를 찍고 하는데 예, 영하 15도? 예, 그랬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준비하고 쉬는 장면에서 그냥 그 자리에 누워서 계속 그 캐릭터를 이제 감정을 유지하려고 준비했다는 얘기를 듣고 충분히 그럴만 하겠다. 네. 참 바닥에서 계속 네. 감독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좋으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명장면을 위해서 배우가 이렇게 열의를 하고 있는 모습에 그 장면이 굉장히 테이크도 많이 갔고 되게 저희가 그걸 하루 만에 찍어야 될 수 없는 장소적인 한계가 있어가지고 24시간을 찍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 한택수
윤재문 씨가 나와서 이렇게 손을 내밀고 미쳐가는 장면은 거의 한 22시간 정도 찍고 난 다음에 찍은 상황인데 굉장히 피곤하고 또 너무 추웠어요 그날이. 새벽쯤에 찍었는데 저를 보면서 여기 메이십니다. 배우가 일이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그래서 약간 이게 무슨 약간 무서웠어요. 이게 뭐 접신 느낌도 있었던 것 같고 그 장면에서 손예진 씨의 얼굴이 분장이 아니었겠군요. 그럼 저는 보면서 분장을 굉장히 잘했다 리얼리티 있게 생각했는데 역시 좀 이상하지 않나요? 네네. 그래서 약간 무서워했었는데 저도 그 장면 찍을 때 되게 기억에 남았던 게 이제 인터뷰 같은 거 할 때 많은 분들이 그 장면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원래는 윤재문 선배님이 되게 귀여우세요. 그래서 사실은 몰입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얼굴을 보면은 되게 얼굴이 좀 크고 귀엽잖아요. 화면에서도 고스란히 큰 게 나오긴 하죠. 근데 되게 귀여워요, 표정들이. 윤재문 씨 의문의 1패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약간 거부를 당하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데 손을 내밀고 이렇게 쳐다보는데 윤재문 선배님이 나오지 않고 제가 나오는 컷이니까 윤재문 선배님이 그냥 서서 저를 보기만 했는데도 약간 진짜 소름이 돋았던 느낌이 나요. 그래서 치가 떨리는 그거에 저도 제가 약간 놀랐던 찍고 난 뒤 내가 이 표정이었구나. 그래서 덜덜덜덜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만큼은 진짜 한택수 그 자체로 보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배우분과 감독님의 설명을 듣고 나니까 그 장면의 울림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다음 스틸 보면서 이야기 더 이어가도록 할게요. 이제는 좀 추운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듣고 나니까. 감독님이 추위를 많이 타시더라고요. 좋은 브랜드에 이렇게. 저 안에도 한 3개 정도 들어요. 항상 자신의 손바지를 자랑하셨어요? 예,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오면은 자기 새로운 아웃도어 샀다고 이렇게 슬쩍 보여주시고. 예. 배우들은 그렇게 한 데서 떨고 있는데 그렇게 자랑을 하셨단 말인가요, 감독님? 진짜 방석에도 따뜻한 거 나오는 거 막 혼자 앉아 계시고 그랬어요. 항상 깔창에도 막 핫팩 깔고 있고 막. 제가 이제 추우면 집중을 잘 못해가지고 빨리 찍어야 되니까. 뭐 하여튼 우리는 추워도 영수의 집중했거든요. 두 번째 키워드는 도전인데요. 사실 덕혜옹주라는 실제 인물 그리고 또 원작 소설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님께서 이 영화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좀 집중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덕혜옹주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 조금 더 영화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이제 이 덕혜옹주에 관한 어떤 자료들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덕혜옹주를 선택한 거는 물론 이제 그 후에 원작 소설도 읽었지만은 그 TV 다큐멘터리를 보고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렸을 때 고종의 환갑 때 태어난 딸이었는데 그 나라를 잃었을 때 얼마나 정말 그 고종도 너무나 예뻐했고 또 그 당시에 그 조선의 민중들이 너무나 마스코트 같이 귀여워했대요.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아이돌 같은 존재였고 신문에도 무슨 옷을 입었다, 덕혜옹주가 무슨 머리핀을 뭘로 하셨다, 이런 것들이 신문에 다 나왔었어요. 그런 어떤 사랑받는 존재였고 또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쥐라는 노래 혹시 거기서 쥐야 하고 김서연 씨가 불렀던 그 노래의 가사를 직접 썼어요. 그 가사를 저희가 곡은 우리가 붙였지만 그럴 정도로 재능도 많았고 똑똑했던 덕혜옹주가 일본으로 아버지가 그렇게 죽고 일본으로 끌려가서 또 강제로 결혼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정신이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귀국하는 이 느낌이 굉장히 정말 슬펐고 비극적이었어요. 하지만 이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상궁들 있잖아요. 그건 실제로 있었던 그런 스틸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또 아기씨라고 불렀었고
이게 정말 슬프고 비극적인 얘기지만은 그 장면에서 저는 어떤 위안 같은 것들이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가 굉장히 덕혜옹주의 비극적이고 슬픈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그를 지키려고 했던, 그를 끝까지 귀국시키려고 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를 기다렸던 사람들에 대한 얘기, 또 그런 얘기로 좀 위안이 되는 얘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스틸의 정상훈 씨도 보이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정상훈 씨한테는 유쾌한 웃음을 기대하시는데 덕혜옹주에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진중한 모습, 좀 다양한 면면을 많이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네네. 특히 망명작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는데요. 그 드라마인 영화에서 좀 액션 부분이 그 부분에서 굉장히 부각이 됐었는데 네. 찍으면서는 어떠셨어요? 힘들진 않으셨나요? 사실 여러분들이 뭐 보셨으면 다 아시겠지만 제가 그렇게 액션이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액션이라면은 담 넘는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차 운전하는 거 정도였는데, 만약에 제가 제2거점에 있었다 그러면은 저는 일찍 끝나고 나오지 않았겠죠. 다행히 살아남은 이유가 제2거점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선배님들 그 김항진 역할로 했던 안내상 선배님한테 뭐 전해 듣기로는 그때도 굉장히 기온이 영하여서 가지고 그 먼저 죽으신 분은 바닥에 계속 누워 계셔야 되는데 마치 얼음 위에 있는 듯 했다, 내 손발이 없어지는 듯 했다, 뭐 여러 가지의 표현, 이대로 내 입은 돌아가야 되만 괜찮아, 어디까지도 뭐 이런 여러 가지 굉장히 그때 실제 상황을 저한테 너는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액션 씬이라고 하면 우리 김장한 역할을 하신 박해일 씨가 근데 그 바닷가 씬에서 뭐 총을 이렇게 총을 맞고 그 씬 있잖아요. 그때 허리가 좀 다치셔가지고 안 좋은 상태로 연기를 또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스틸 사진을 제가 찍었거든요. 그 멀리서 제가 안마를 해주는, 아주 허리를 풀어주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서로 몸도 만져주고 그런 원래 사실은 그 영화 이렇게 가까워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후반부에 이제 바닷가에서 정상훈 형님께서 이렇게 돛담배 같은 데서 이렇게 먼 장면에서 오시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사실 제일 초반에 찍었죠. 그렇죠. 처음. 네, 특수분장을 막 2-3시간 하시고. 네네. 근데 거기가 파도가 너무 세서 배가 이제 뒤집혀질 상황이고, 선주께서 이건 얘기를 들을수록 죽으려고 배우분들 찍는 너무 거다. 찌그럽니다. 네, 거의 그런 분위기로 촬영을 했다가 이게 너무 심각해서 네. 촬영을 잠깐 접고 모든 촬영을 마친 다음에 뒤늦게 또 그거를 이어서 찍었어요. 제가 그 첫 촬영 때 아직까지 생생한데요. 영화 여건이 이렇게도 힘든가. 제가 곧 죽게 생겼는데 앞에서 찍고 계시는 분들이. 또 잠깐 대기하라고 그러고 고개를 다른 만들고 장면 먼저 찍으셨 네. 그래가지고 이게 막 물이 여기까지 막 네. 튀고 여긴 난리도 아니었어요. 작은 배기 때문에 이대로 강행을 해야 되나. 둘 중에 하나는 죽겠다. 끝을 보시겠다는 얘기인가? 뭐 이런데 결국에는 이제 선주님께서 다행히 현명한 판단을 하셔가지고 제 목숨은 부지할 수 있었죠. 아, 정말 다행입니다. 지금 들을수록 이게 굉장히 위험한 영화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배우분들 이렇게 무사히 제가 제일 위험했어요. 제가. 네, 얘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그럼 다음 스틸 보실까요? 진정성이라는 키워드인데요. 바로 여기 덕혜옹주의 얼굴이 모든 걸 다 말해주고 있는 것 같은 키워드예요. 손예진 씨께서는 원작 소설도 읽으셨고 실제 인물에 대해서도 알고 계셨을 텐데 직접 연기하시면서 조금 더 특별하게 느꼈던 지점이나 좀 새로 알게 된 부분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자료나 어떤 단편적인 일화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남아있고 사진이 많이 남아있었죠. 중요한 덕혜옹주의 순간순간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역사적인 인물을 제가 얼마만큼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지에 대한 참 두려움도 있었고, 내가 정말 어떻게 연기를 해야지 그 실제 덕혜옹주의 모습과 그분의 성격이나 그분의 모든 것들과 영화 속에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이 덕혜옹주의 모습과의 그 간극도 사실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아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그런 사진 속이나 기록 속에 남아있는 덕혜옹주의 어떤 성격이나 성품들, 그런 눈빛들을 보면 되게 애처로움이 계속 있었어요. 어떤 상황에서 사진을 찍어도 그게 되게 외롭고 우울해 보이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방자 여사의 회고록에도 봐도 정말 그렇게 생기발랄했던 옹주님이 일본을 건너오자마자 정말 말이랑 얼굴빛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에서 오는 그때부터 14살 때부터 시작된 외로움이었던 것 같고, 실제 덕혜옹주가 정말 망명작전이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었다면 어땠을까를 계속 상상했던 것 같고, 옹주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사랑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와중에는 그 장안이 정말 공주님을 지키는 기사처럼 멋있어 보였던 것도 굉장히 관객들에게는 큰 지점이었어요. 박혜인 씨께서는 장안 연기하시면서 좀 특별한 감정 느끼셨나요? 예, 뭐 지금의 우리라고 생각하면은 뭐 남자분들 여기 계시지만 고종황제의 그 부마, 그러니까 사위가 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는데 아무튼 실패로 돌아가고, 뭐 지금의 우리라고 생각하면 그런 아쉬움 때문에 평생 동안 귀국시키려고 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예. 근데 아까 보면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보신 분들이니까 해변가에서 안전하게 복동의 배를 타고 덕혜옹주와 착 이렇게 배를 타고 상해로 갔다 치면 맛있는 오양장육을 먹었을 테고, 거기서 뭔가의 또 새로운 인생들이 펼쳐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그런 부분도 있고, 나이든 복동과 장안이 일본 공항에서 만나고 이렇게 차를 타고 오는 장면이 있었는데 기자분이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분들도 영화를 보셔가지고 장안이 이제 그 사이에 드라마가 없잖아요. 결혼을 했을 것 같냐 안 했을 것 같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날카로운 질문이었죠. 실제로 감독님과 이렇게 현장에서 둘이 차 안에서 찍은 장면이 있었거든요. 복동은 그 차 안에 가족 사진에 애가 셋이고 막 넷이고 또 하나 준비하고 있고 막 그런 사진의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살짝 물어봐요 저한테. 뭐 성님은 결혼하셨냐고. 그래서 어땠을 것 같나라고 역으로 물어보는 장면도 찍었었고, 창가를 보면서 이렇게 아무 말 안 하고 하는 장면도 찍었었고, 그게 이제 뭐 어떤 멜로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좀 흐름이 좀 더뎌지면서 편집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전체적으로 김장한이 덕혜옹주를 평생 동안 지키고 귀국시켜야 하는 동력은 이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 시대 안에서 저는 이 영화의 또 다른 캐릭터가 그 시대라고 보는데요. 그 시대 안에서 개인과 개인의 어떤 약속을 하고 그 덕혜옹주라는 한 그 황실의 옹주이기도 하지만 한 여자, 한 개인으로서 갖는 어떤 연민 또는 애틋함,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더 직접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김장한한테. 그래서 아마 평생 동안 그렇게 좀 한 상대를 찾아서 어떻게든 귀국시키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같이 가져가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스틸만으로도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영화였는데요. 아마 저보다 관객분들이 더 궁금해하실 점들이 많을 거예요. 관객분들의 질문을 받아보는 시간을 가지겠고요. 질문해주시는 분께는 저희가 사인 포스터와 덕혜옹주 스페셜 선물 세트 마련했거든요. 좋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저기 계시는데요? 손을 번쩍. 네, 첫 번째로 손 들어주신 네네. 분께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이 인상적으로 굉장히 기신. 저는 강화도에서 왔고요. 저 덕혜옹주 보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허진호 감독님 영화를 너무너무 인상 깊게 봐가지고 8월의 크리스마스랑
봄날은 간다 너무 인상 깊게 봐서 제가 꼭 오고 싶어가지고 정말 열심히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멜로는 허진호로 시작해서 허진호로 끝난다는 말을 매우 공감하는 팬으로서 이번 영화에서 옹주와 장안의 더 큰 로맨스를 혹시 꿈꾸셨는지, 그리고 이유 왕자님 캐스팅을 전 보고 혹시 프로필 사진을 보시고 일부러 선택을 하신 건지 되게 궁금하고요. 제일 싱크로율이 높은 배우가 어떤 배우인지 배우분들과 감독님께 너무 궁금했습니다. 글쎄요, 이게 덕혜옹주는 아까 우리 박해일 씨가 또 얘기했지만 이 정말 끝까지 그 옹주를 지키고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어떤 것들이, 이것이 그냥 그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는 그 어떤 그 시대를 같이 살았던 어떤 사명감, 또 거기에는 또 어떤 둘만이 가졌던 그런 사랑에 대한 느낌, 또 그 역사적 책임감,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하나의 그냥 어떤 사랑의 감정으로만 가져가는 것보다는 그 역사와 그 시대가 주는 그런 상황을 가져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마 둘의 멜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우리가 정말 순수하고 그런 멜로를 그려진 것 같아요. 글쎄요. 그러니까 손을 잡았나 하여튼. 굉장히 네. 아가페적인 사랑이었죠. 근데 그 밤에는 술도 마시고 그래서 그 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알 수 없는 부분인데 그거는 하여튼 뭐 그 덕혜옹주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무겁잖아요. 무겁고 이 너무 그 삶에 있어서의 그 비극성이 정말 그 영화를 볼 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힘들게 하고 하지만은, 저도 영화를 찍으면서 덕혜옹주가 그런 정말 무슨 독립운동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위인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 고종의 막내딸로 태어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삶을 살았고 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삶에서 주는 어떤 뭐랄까요, 그 슬픔과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이 영화를 만들면서 이것을 그냥 멜로로만 보여주기에는 조금 더 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편 요인이 된다. 근데 하여튼 그렇지만은 둘의 그런 감정들은 애틋한 것 같아요. 그 눈빛들이 정말 보면은 장안이 덕혜를 보는, 또 덕혜옹주가 장안을 보는 그 눈빛들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우리 정상호 씨도 원래 라미란 씨와 멜로를 좀 약간 가져가려고 했어요. 그 웃음은 어떤 아니 의미인가요? 원래 네. 그 칵테일을 만드는 장면에서 라미란 씨가 나오기로 했었는데 네. 워낙 또 바쁘시고 그래가지고 그때 만약에 나왔으면은 둘의 멜로가 아마 생기지 않았을까. 나이 차이는 좀 몇 살 차이로 했었지. 그때 이제 10살 차이 나는. 네네. 저 안에 굉장히 안타까운 멜로가 두 개나 숨어 있었군요. 그리고 관객분들께서 이유 왕자 캐스팅, 이유 고수 씨 왕자는- 굉장히 싱크로 높았는데. 저도 그 사진을 보고 고수 씨랑 정말 닮았죠. 보면은. 근데 그 이유왕자가 그 당시 아시아 어떻게 보면은 뭐 세계에서 그 왕족들끼리 뭐 이런 교류들이 있었나 봐요. 제일 잘생긴 왕자였대요. 굉장히, 그리고 민족의식도 있었고 잘생겼고 정말 요절해서 너무나 안타깝지만은 그래서 고수 씨 만나서는 닮았다.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멋지게 입었어요. 닮았다는 걸로 제가 이제 잘 꼬셨죠. 네, 그럼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왼쪽에 여성 관객분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영화 되게 잘 봤고요. 배우분들이랑 감독님 팬이어서 그런지 더 얘기를 들으면서 더 좋았던 것 같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손예진 씨께 여쭤보고 싶은데,
지난번 그 이경미 감독의 비밀은 없다에서도 모성애 연기를 했는데 이번 모성애는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잘 보신 거 맞죠? 말투가 살짝 그러게요. 원래는 사실 덕혜 옹주의 딸 마사의 정의 이야기가 사실 원작에서도 그렇고 정말 비극적인 이야기죠. 근데 우리 영화에서는 그 부분을 많이 다루지는 못했는데 이게 참 그 부분에서 저도 뭔가 저는 오히려 그 순간에는 덕혜옹주보다는 딸 정혜의 심정이 더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정혜가 엄마를 거부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유서를 쓰고 행방불명이 됐죠, 마지막에. 근데 덕혜옹주는 실제로 그때 당시에는 정신이 온전하지 않아서 그것조차도 알았을지 몰랐을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세상에 이거보다 더 비극적인 일이 있을까라는 마음, 그러니까 같은 여자로서 엄마의 입장, 딸의 입장 모두가 너무 가슴이 아팠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지점 다케유키와 정혜와의 그런 이야기들도 사실은 굉장히 너무 아픈 이야기인데 조금은 우리 영화에서는 덜 다뤄진 부분들이 있지만 그 입국할 때 그 출국 거부 당했을 때도 정혜가 얼마나 엄마가 그 미쳐가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팠을까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돌봐주지 못한 그 덕혜옹주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 막 이런 것들이 되게 가슴이 아팠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자는 우리 박혜일 씨가 한번 우리 앞에 계신 꼽아주시겠어요? 분이 그 잘생긴 이 남자분께서 얘기를. 네, 작품 너무 잘 봤습니다. 저는 손예진 씨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박혜익 씨가 찍었는데 죄송합니다. 정말 예의상이라도 하나 짚고 넘어가시지 참 야박하시네요. 네, 그 다른 작품들보다 훨씬 캐릭터에 더 몰입을 깊게 하셨던 것 다른 같은데 작품 몰입 안 한 것 같아요. 아니, 물론 다른 작품도 다 좋았지만 특히 이번 작품에서 훨씬 더 좀 캐릭터에 깊게 빠져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게 역사 속의 실존 인물이다 보니까 다른 작품이랑 비교했을 때 조금 그 다르게 접근을 하셨다거나 아니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비극적인 캐릭터인데 촬영 중이라든지 아니면 촬영이 끝난 후에 약간 우울증이나 그런 다시 좀 너무 캐릭터에 몰입을 하셔서 힘드신 점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모든 작품을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뭐 무슨 말씀인지 너무 잘 알겠고요. 저는 제가 어디까지 몰입했는지는 솔직히 실감나지 않았어요. 찍으면서 이게 맞는지 항상 두려웠고 불안했고, 근데 헤일 오빠나 감독님은 제가 되게 빠져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뷰 같은 거 보면은 일진이가 어느 순간에 정말 이게 영화를 찍는 중간이었고 저희가 세트장에서 한창 촬영을 하는 중간에 사실 그 울음은 제가 덕혜옹주에 대한 비극적인 그 어떤 마음도 있었지만 이 모든 책임감과 부담감과 막 내가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담, 막 불안함과 모든 것들이 짬뽕이 되면서 막 터지는 울음으로 진짜 눈물이 막 너무 저 이상하게 나오는 아기 때 막 꺽꺽 우는 것 같이 정말 그런 울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 보면은 다른 영화랑은 저도 조금 다른 지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를 이제 저도 시사회 때 처음 봤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제가 제 영화를 보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이상한 경험이었어요. 그냥 그 마지막 장면, 공항 장면 같은 경우나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 같은 경우는 제가 그렇게 연기했나? 그냥 저로 보여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희한한 경험을 한 것 같고,
요즘 좀 되게 기분이 되게 이상하게 막 이제 와서 후유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끝났을 때보다 지금 이제 관객분들한테 보여드리게 되고 제가 영화를 보니까 막 기분이 되게 막 묘하고 막 평소에도 갑자기 울컥울컥하고 누가 이렇게 막 얘기만 해도 눈물 나올 것 같은 이상한 경험을 요즘 하고 있어서 저도 이런 적은 없었거든요. 네, 다행히 우울증 정도는 아닌 것 같지만 좀 이상한 느낌이 있어요. 네. 가장 가까이에서 연기하신 박해일 씨가 곁에서 봤을 때 정말로 깊게 몰입되어 있던 게 느껴지시던가요? 아까도 어떠셨어요? 방금 얘기하셨지만 그 양귀인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장면을 찍을 때인데 아무튼 저는 그 돌아가셨던 소식을 전해주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진 씨가 짐가방을 싸다가 이렇게 주저앉아서 오열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충분히 감정이 나왔다고 생각을 했고 감독님도 이제 오케이를 했는데 예진 씨가 그때서부터 무슨 아기 울음소리를 내면서 그냥 30분 동안 울어제끼더라고요. 촬영은 끝났는데 빨리 우유병을 빨리 갖다 줬더라고요. 거기 전 스태프들 한 100명 가까이가 모두 스탑이 됐어요. 장비도 못 움직이고 그거를 이제 한 배우를 배려를 해준 거죠. 그래서 다음 장면 찍어야 되는데 밥도 먹어야 되고 그런 스태프들도 그런 생각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충분히 이제 그런 시간이 지났다 싶어서 이렇게 다독여줬어요. 그만하라고.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속으로 이제 이런 생각을 했죠. 저는 완전히 덕혜에 들어갔구나. 네. 그다음부터 계속 옹주님 현장 밖에서 불러드리고 아마 이제 촬영이 끝났으므로 그런 어떤 호칭을 못 들으니까 그런 우울함이 있지 않을까. 그러게 아무튼 오늘 그 장면은 조금 두 기억이 많이 나요. 분의 옹주님을 대하는 태도가 공손하지 못한 것 같기도 해요. 그죠? 촬영 끝났으니 뭐. 끝났으니까요. 그 장면이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고요. 그때 이제 아무튼 이 작품을 통해서 처음 호흡을 맞춰봤는데 집중력이 정말 대단하다. 네, 그 모든 에너지를 이제 촬영할 때 싹 쏟아내고 또 촬영이 끝나면 또 굉장히 배고플 것 같아요. 그 식사를 식당에 같이 가면 또 잘 먹어요. 그만큼 에너지를 쏟아냈기 때문에 다음날 촬영을 하려면 잘 먹고 이제 옹주님 빨리 보내드리고. 정상훈 씨는 어떠셨어요? 예. 정상훈 씨는 또 그 에너지 충분히 느끼셨나요? 현장에서 손예진 씨. 그럼요. 저도 뭐 혜일 씨랑 저는 사실 그 예진 씨 이렇게 멀리서 그 감정씬 같은 경우는 방해를 안 하려고 멀리서 이제 지켜봤어요. 그때 두 분이서 만나는 씬에 제가 이제 그때는 저는 촬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커피차를 보냈죠. 예, 제 사비 45만 원 털어가지고 커피차를 보냈습니다. 왜냐면 저는 대본을 보면서 그 장면이 가장 이 두 분이 어떻게 만날까, 어떻게 관객 여러분들한테 울림을 드릴까라는 것에 대해서 제일 이 장면이 좀 잘 나왔으면 했어요. 근데 저도 시사를 봤는데 정말 잘 나왔더라고요. 이 모든 것은 어디 커피의 덕분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근데 너무 제가 감독도 아니지만 제가 생각한 이상으로 나와서 행복합니다. 커피값이 안 아까우시겠어요? 예, 딱 100잔 샀거든요. 오늘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영화가 깊은 만큼 깊은 이야기도 있었고 관객분들에게 웃음을 드리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이쯤에서 우리 배우분들과 감독님의 마지막 인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독님부터 관객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지금 굉장히 덥지만은 저희가 촬영할 때 너무너무 추웠거든요. 그래서 추울 때지만은 배우들 그리고 스태프들 굉장히 정말 열심히 찍었고요. 이제 내일 모레 개봉인데 덕혜옹주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네, 많이들 재밌게 보신 거죠? 여러분들의 리뷰가 저희 영화의 성패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정말 저희 영화 애정을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 따뜻한 울림 좀 오래 간직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주위에도 많이 많이 알려주세요. 오늘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무튼 개봉하기 전에 여러분들 만나 뵙고 따뜻한 시선들을 보내주시는 것 같아서 여기 계신 분 또 저희를 또 계속 보고 계실 다른 극장 관객분 여러분들께 굉장히 큰 응원이 됩니다. 아무튼 개봉 때 또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얘기 정말 처음 하는 건데 제가 10년 만에 오랜만에 영화를 찍었습니다. 예. 네. 양꼬치로 남느냐, 칭따오 맥주로 남느냐, 아니면 영화 배우로 남느냐가 바로 여러분들한테 달렸습니다. 예, 1000만까지는 바라지도 않고요. 예, 어느 정도 입질만 조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진짜 작은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CGV에는 조그만한 에그가 있더라고요. 보고 관객들. 예, 전국에서 보시고 계시겠지만 그 에그 좀 안 터뜨리고 골드 에그로 관객평 좀 줄 길게 마치 알바처럼 좀 써주시면 아니 절 위해서 좀 부탁드립니다. 저 영화를 다시 일어서고 싶습니다. 절 위해서 감사합니다. 정말 정상훈 씨의 포부가 극장 안에 뜨겁게 달궜습니다. 네. 지금 관객분들에게 거의 커피차를 쏠 것 같은 그런 에너지였는데요. 제가 500만 되면은 제가 약속을 했거든요. 예, 경복궁에서 혼자 나가서 프리허그. 별로 바라겠어요. 제 양쪽에는 커피 대롱을 이렇게 심어가지고 오시면은 안으면서 커피 쪽 빨아드리겠죠. 알겠습니다. 그 공약 꼭 지킬 수 있길 네,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8월 3일 개봉하는 덕혜옹주 오늘 와주신 분들의 좋은 입소문 부탁드리고요. 시원하고 통쾌한 영화도 보시고 가슴 울리는 이 따뜻한 덕혜옹주도 함께 즐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잠깐 장례를 정리하고요. 관객분들을 위한 포토타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과 배우분 가운데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서주시고요. 시선은 왼쪽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중앙 봐주세요. 네, 오른쪽으로 부탁드립니다. 안전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포토타임 이것으로 마치고 배우분 감독님들께서는 이만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네, 옹주님께서 퇴장하고 계십니다.